보이시나요? 아마 휴대폰으로 보시면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태블릿이나 PC로 보시면 괜찮을 텐데 휴대폰으로 네네. 작을 수 있어요. 좀 이제 어떻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교학점제와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아까 초반에 우리가 그 어머님하고 저하고 클로징 할 때 조금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 갈 때 이제 큰 하나의 큰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라는 그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아이의 진로가 어떻게 명확하게 대학 갈 때 설정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제가 여기에 썼지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성공하는 아이와 실패하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 입학사원관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시를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은 배운 것 중에서 딱 하나가 성공하는 아이와 실패하는 아이에 아주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교학점제를 잘 이렇게 듣고 아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생소해 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서 아주 오늘 기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죠. 그래서 지금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아직 시작이 됐다 안 됐다 많이 이렇게 지금 분분한데 사실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는 시작이 됐어요. 이게 보면 교육부에서 자료를 발췌한 건데요. 2022년 고교학점제 운영 체례로 전환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노란색이 2022년 초록색이 23년 그다음에 파란색이 24년인데 지금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된 비율이 지금 2022년에 84%예요. 그러니까 100%로 봤을 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에서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금 우리 서울, 우리 어머님, 우리 학생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인천, 그건 내후년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제 곧 중학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체제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체제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뭔가 그 핵심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아주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지금 우리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생계부를 보면 거기에도 똑같아요. 생계부, 중학교, 초등학교 생계부도 고등학교 생계부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그 어떤 컨텐츠에 대한 그 항목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그 생계부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생계부 안에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진로, 봉사, 뭐 독서, 동아리, 자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나요? 우리 학생 그 생계부 혹시 보시면 그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직은 이제 저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를 가면 그런 카테고리가 생기고 고등학교를 가면 그런 카테고리가 생기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율, 봉사, 독서, 그다음에 이런 진로 이런 것들을 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창체 활동. 대학을 갈 때 저희 세대는 수능 또 그 저희 윗세대는 학력고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붙으면 논술 이렇게 대학을 갔는데 지금은 가는 방법이 수능 또 하나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트랙이 있고 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혹시 어머님은 아직 저학년 학부모님이시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혹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차이점은? 같은 수시인데 카테고리 안에서? 교과 전형은 그런 뭐 등수나 아무튼 내신 위주라면은 그 뭐지? 종합전형은 네, 그런 창체라든지 나머지 그 전체를 다 보는 거를 네. 교과전형은
네. 다른 말로 지역인재 전형이라고도 하고, 네네네.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이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학교장이 추천이 되냐, 내신 순으로 잘라요. 공부 잘하는 순으로. 그래서 그 학교의 전교 1, 2등이 추천이 돼서 직윤이라고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 이 고등학교에서 1등, 저 고등학교 1등, 자사고 1등, 특목고 1등, 뭐 국제고 1등 이렇게 붙는 거니까 매우 많이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수시에서.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야. 아니, 천만의 말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에 대한 것도 보긴 보는데, 교과에 대한 것만 보는 교과전형과 달리 종합전형은 그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었던 봉사, 자율, 진로, 독서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용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이가 수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가시고 고등학교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기부의 그 창의적 체험활동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세특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 활동 사항이 이제 세부적 특기적 사항이라서 세특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국어 시간에 한 거, 이 아이가 수학 시간에 한 거, 이 아이가 영어 시간에 한 게 세부적 그 세특사항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선생님의 교과 선생님의 눈에 관찰이 돼서 다 적혀요. 그건 지금 아마 초등학교도 곧 적는 난이 있을 거예요. 다 적혀요. 그러면 그 적히는 내용이 우리 서울대학교 수의과에 어떻게 이게 부합하는지, 건국대학교 수의과에 이게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맞춰서 그 아이를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전국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이런 학생들 빼고는 사실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가 있어요. 수능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수능이 작년하고 올해서부터 통합수능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 변별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한테는 불리하고 이과 아이들한테는 유리하고 이런 상황들이 물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은 우리가 서울대 수의학과나 건국대 수의학과 정도를 진학을 할 거면 거의 100점을 올백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많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수능에서 거의 올백이 나오고 우리 아이가 전국적으로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특목고 다 붙었을 때 우리 아이가 전국적으로 그 애들을 또 이기고 우리 학교에서도 터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오는 아이들을 이기면서 1등이 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아주 공부적으로 교과적으로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저는 사실은 누군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대학 갈 수 있는 폭이 많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아이도 물론 있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학점 수업량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기준이에요. 50분에서 우리가 17회가 나와요. 17차수가. 그 다음에 총 이수학점이 204단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으로 치면 2890시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창치활동 비중이 2022년 전하고 2022년 후하고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2022년에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등등등 세종에서 경기해서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이 여기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2022년이 굉장히 바뀌는 그런 해인데 여태까지는 창제활동이 굉장히 시간이 좀 더 많았고 교과활동의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창제활동이 24시간밖에 안 되고 교과활동이 180시간이 되죠. 점점 갈수록 교과활동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창체활동보다는 많아져요. 그럼 여태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적으로 진로 봉사,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독서 뭐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성적하고 같이 봐서 이 세부적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세특이라는 글 안에 우리 학교 서울대학교 이 A라는 학생이 올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 학교에 오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도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 학교에 오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에 쓰여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오늘은 이건 하지 않고는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 영역이고 그런데 그 내용이 여태까지는 어디에 2022년 전까지는 어디에 쓰였냐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여기에다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는 일반적인 교과들 국영수 사과를 배우니까 그거는 내신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 아이의 어떤 장점이나 이 아이가 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와야 하는지 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아이만의 독특한 내용은 어디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냐 봉사활동, 자율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이 아래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 교과 시간을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창체활동 시간을 줄여놓으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2022년부터는 어디로 올까요? 교과로 올까요? 창체로 올까요? 교과로 네,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과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교과가 바뀌었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과목인데 기초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 국영수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일반, 공통, 일반, 공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학년 때 가면 배우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는 어떤 거냐? 그냥 일반적인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2학년 때도 물론 국영수를 배우는데 여기를 보면 2학년 때부터 뭐가 이제 들어가냐? 진로 전문 과목이라는 게 들어가요. 2학년 때부터 국어 시간에 진로 전문 과목. 그래서 문학, 현대문학과 감상. 수학의 진로 전문 과목 심화수학 1. 영어의 전문 과목 심화영어 1.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 국어에 실용국어, 심화국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국어 선택 과목을 좀 들어보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실용국어는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작업, 직업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국영수 사과와 이런 진로 과목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무슨 차이가 혹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이런 과목이 이제 생겼다는 것은 뭔가 이런 과목이 중요해졌다는 건데 이런 과목이 생기부에서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가 수의학과를 갈 때 수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컨텐츠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세특이라고 하는 글 안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이런 교과목 속에서 진로 선택이나 심화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생겨났는데 뭔가 없던 게 생겨난 거죠. 이런 것들이 과목들이 그럼 이 과목이 어떻게 이제 쓰임을 우리가 활용을 될 수 있을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이 과목의 중요성,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네, 그 진로에 대해서 좀 방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는 게 이제 계속 기록이 남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창체 활동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창체 활동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일반적인 국영수 사과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의 내용은 국영수 사과에 대한 내용만 쓸 수가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기는 진로 선택 과목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수의학과를 가던 간호과를 가던 의대를 가던 경영학과를 가던 그것에 대한 내용을 채워줘야 되는 큰 하나의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보면 수행평가라는 걸 할 거예요. 수행평가 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 수행평가가 뭘로 바뀌냐? 발제 수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자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이렇게 있으면 4년제 대학을 다니면 처음에 대학교 1학년 학부 들어갔을 때는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하지 않고 교양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교양 과목을 깔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전공 선택을 듣고 3학년 때부터 진짜 전공 심화를 들어서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 졸업을 하듯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의 국영수를 듣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의 국영수 플러스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뭐 강남권에 있는 학교를 보내시지만 우리가 강남 8학군 안에 있는 일반고를 말씀드릴게요. 뭐 특목고나 자사고 우선 빼고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서 그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보면 지금은 아직 서울은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24년도가 돼서야 서울과 인천이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 보면 그런 학교들을 보면 고교학점제 선도대학이라고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놔서 벌써 8년 전부터 이 학교들이 뭐 음악 중점학교, 그 다음에 뭐 과학 중점학교, 그 다음에 뭐 경영 중점학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8학군의 커리큘럼을 보면 어떤 게 있냐? 진로 선택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심화학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논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경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 혹시 주변에도 이런 학부모님들이 좀 계실 텐데 국제학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인가국제, 뭐 제주국제학교나 뭐 이런 학교 외에도 지금 강남권에서도 비인가, 인가가 되지 않은 국제학교를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혹시 국제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보셨던 적이 있으세요? 주변에 그런 브로셔는 많이들 나눠주셔서 보긴 하는데 비인가라는 점 때문에 좀 저희는 꺼리긴 생각은 안 해봤어요. 맞아요. 네. 저도 제 아이를 절대 비인가 학교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던. 근데 어떻든 뭐 지금 우리가 비인가의 좋은 점과 인가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제주국제학교나 체드윅 같은 송도 같은 학교들을 보면 인가되는 국제학교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 IB 코스를 해요. 또 어떤 학교는 국제학교에도 AP 코스를 하는데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리아 우리가 논술이라고 해서 이 IB 과정에서 오는 이 과목들이 지금의 조금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교학점제에서 이렇게 철학, 논리학, 뭐 심리학, 교육학, 뭐 종교학 이런 거를 듣는 조금 더 내가 생각해서 폭넓게 나의 진로와 관련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게 IB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AP 과정은 그냥 우리나라 수능처럼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냥 답을 우리가 문제를 해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AP 과정이고 IB 과정은 서술을 해요. 거기 보면 뭐 HL 과목, SL 과목, 그 다음에 뭐 TOK, 뭐 익스펜디브 에세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계속 쓰고 생각하고 내 진로에 대해서 이 과목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학교에 가서 내가 진로에 성장시킨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 서울대 수의학과를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철학, 논리학, 심리학 이런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IB 과정. AP 과정은 그냥 수능처럼 문제 푸는 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국제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 고교학점제가 이런 커리큘럼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에 쌓고 있고 심지어 서울권에 있는 8학군 있는 강남권의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 외에 심화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뭐의 차이가 중요하냐? 컨텐츠의 차이가 아이들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생계부에 넣을 수 있는 컨텐츠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수능이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조금 더 달라질 건데 수능은 그냥 점점 어떤 정말 자격 고사화가 되거나 뭐 삼국사 4등급 정도 맞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격 고사화가 되거나 수능은 점점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다양하고 이미 이렇게 하는 과정이 취업 전선에 나가면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하는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애들이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나가면 취업사정관제라고 얘기를 해서 똑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뭐를 보냐 우리 직무 직군에 이 아이가 어떻게 정확하게 컨택이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서 이 아이가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직원으로서 혹은 미래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일꾼으로서 우리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능력을 보는 게 이제 우리의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얘가 수능 만점 받아서 서울대 의대는 갔지만 사실상 이 아이가 그 수능 만점을 받아서 똑똑하긴 하지만 이 갖고 있는 똑똑함이 서울대 의대에서의 이 아이가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돼서의 똑똑함이라든가 이 아이가 무슨 정형외과 의사에서의 똑똑함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좀 더 폭넓은 거는 이 아이들의 능력을 성장시켜주길 바라는 게 바로 뭐냐?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수능은 점점점 그냥 자격고사화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실제 변별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과정의 중요성은 뭐냐?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고교학점제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는 게 IB 과정이기 때문에 이 IB 과정의 어떤 그 교육 과정과 고교학점제의 그 과정이 만나서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서울대학교 교육부에서는 지금 이 IB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IB를 가리키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추세가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 그냥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한 말씀. 국물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이에요. 그래서 수의학과를, 지금 이제, 물론 아직 저학년이니까 계속 이제 진로는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어쨌든 지금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수의과 의사가 이제 되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런 학생이 뭐 서울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수의과를 간다고 하면, 수의과를 간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해야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과 또 지금 아이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떠오른 거는 그 뭐 너무 거창하지만 인류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들을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수능 점수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수능 점수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건 이 아이의 결과,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맞춰서 답을 내는 결과는 봤지만 이 아이가 정말 막상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이 아이한테 원하는 것은 왜? 대학이 아이를 뽑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이 아이를 뽑는 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수능 점수를 통해서 결과만을 알고 싶지 않고 이 아이가 생명이라는 것을 대하는 어떤 자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려운 어떤 그 경우에 당했을 때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 아이만의 지혜.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의 전형이라고 해서 어떤 출발이 시작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계부가 이제 요이 땅 시작이 됐을 때 이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어떤 기간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수능은 내가 망쳤어요. 그래서 재종반에 들어가서 1년, 2년 해서 성적이 올랐다고 치면 재수라는 걸 할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계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딱 끝나면 한 학기 한 학기 딱 마무리가 되면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성공하는 아이와 실패하는 아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공하는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 그 과정에 맞게 미리 로드맵을 세우고 늦지 않게 남보다 조금 한 발짝 먼저 다가서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에 대한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생계부의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한 발짝씩 앞서갔다는 게 성공하는 아이들의 유형이었어요. 그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수학도 뭐 인공지능 수학이 있어요. 만약 이제 지금 의대를 관련하는 학생도 있지만 IT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을 관련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어디에 쓰면 되냐? 이렇게 인공지능 수학 같은 거에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목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적 지식과 함께 인공지능이 자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분류하고 예측하며 최적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결정에 대해 학습한다.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이 안에 넣으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수의과 의사가 되겠다. 그냥 의사가 되겠다. 그냥 소프트웨어 어떤 컴퓨터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정해서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발제하는 아이와 제가 아까 정말 초반에 말씀드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계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이와 나는 어린 아동들의 심리학, 아동들의 우울증 ADH를 미리 예방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정신과, 신경정신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영역이 있지만 저는 아이들, 아동들에 대한 신경정신의학 중에서도 심리학 의학 중에서도 저는 예방의학, 우리나라는 이제 예방의학보다는 치료의학이 더 발달됐지만 저는 치료의학보다도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가 있죠. 왜? 아이 때 빨리 발현이 돼서 이걸 빨리 아이 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걸 예방하거나 하지 못하면 이 정신과적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커서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이건 근본적으로 잘 고쳐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방의학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신과, 신경의학 쪽으로. 이런 꿈이 있는 아이가 혹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도 그냥 나는 프로그래머가 막연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어떤 그 시각장애인들의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컴퓨터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이것에 대한 발제를 맡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걸 한 차씩 한 차씩 이제 발표 맡은 학생들이 끌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국영수사가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IB 과정을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런 거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 그렇게 이끌어가는 학생하고 이야기가 디테일한 학생이 더 관점을 잘 디테일하게 쪼개서 결국 디테일하게 쪼갠다는 건 생기부에 그 내용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 학생이 더 대학 갈 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될 거예요. 이런 학생하고 어디가 더 나을까요? 대학 갈 때. 콘텐츠 내용이. 어머니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전자가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죠. 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무슨 말씀이냐? 생기부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과 전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교 1등 중에서도 정말 탑 1등, 전국 1등, 국제고 1등, 특목고 1등, 자사고 1등, 저기 다 1등끼리 붙어가지고 또 1등을 해야 가는 게 이제 그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전형에는 그럼 생기부 내용이 안 들어가냐?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는 교과 점수 70%에 비교과 30이 들어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30%도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교과 전형으로 갈 때 이 30% 다 올 1등급이거든요. 거기는 교과 전형은 직윤을 받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기 때문에 올 1등급이에요. 전교 1등 중에서 찐 1등급, 1명 혹은 2명. 그 학교가 나온 최고의 그의 인재가 가는 건데 성적은 다 1등급이야. 그러면 뭐에서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뭐에서 판단이 될까요? 얘네들이. 결국은 얘네들도 생기부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또 우리 종합전형은 반대로 내신 30에 종합은 비교과 70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이 비교과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30%가 내신인데 이 내신도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이 30%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단 0.5%에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 내신도 잘 따야 돼. 하지만 종합전형에선 이 아이가 찐 1등급 전교 1등 중에서도 탑 1등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과전형으로 빠지니까 내신은 조금 더 내려가죠. 대신에 비교과를 더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2022년 전에서의 비교과에 대한 이런 모든 플랜은 내가 아까 말했던 의대를 갈 때 그런 플랜은 창체활동 속에 봉사, 자율, 동아리 이쪽에 다 넣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창체가 물론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디가 중요해지냐? 진로 선택 과목과 심지어는 심학 과목이 중요해지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나의 진로를 잘 세팅을 해서 세밀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풀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하나만 좀 말씀을 재작년에 이제 의대를 간 아이인데
이 아이도 아주 좋은 생기부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왔기 때문에 이미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 3, 그러니까 한 1년, 1학년 때를 이미 날린 거예요. 제 관점에서 보면 날린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과학까지 연구가 있어요. 분자 생물학적, 생화학적 연구에 관심이 많아 자신도 해당 진로를 전공하길 희망함. 이 아이 쓴 거 문장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 썼는지, 물론 의대는 갔어요. 하지만 뭐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뭐 경희대 의대를 간 건 아니에요. 네, 볼게요. 여기서 보면 분자 생물학의 생화학적 연구에 관심이 많대요. 자신도 해당 진로를 전공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명하며 단백질 합성 실험과 같은 과제 연구 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과제 연구 주제를 제시했대요. 가만히 좀 볼게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습득한 힌지와 사람의 신체 구조적 유사성과 같은 지식을 조원들과 공유하며 과제 연구와 연계해서 실험을 수행하며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물을 통한 힌지 반응 실험이라는 주제로 조원들과 과제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학생은 심화 과목이 있는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서울권 학생인데도 제가 아까 서울권에는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안 됐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넘어서 이미 심화 과목이 돼 있는 학교. 왜?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심화, 왜냐하면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심화 과목을 개설을 한 거예요. 의대는 갔는데 내신에 비해서는 좋은 의대를 못 갔어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어머니 이걸 보시고 이 생계부가 잘 적혀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닌가? 혹시 이 생계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시면 혹시 어느 부분이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것들. 네. 아, 이제 맞습니다. 예. 아, 이거는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잘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볼 때는 잘 써 있는 것 같은데, 다 보면 핵심이 빠졌습니다. 분자 생물학의 생화학적 연구에 관심이 많아 자신도 해당 진로, 해당 진로를 전공하기 희망한데, 해당 진로에 대한 주어가 없어요. 무슨 진로? 그래서 의대도 많아요. 많죠. 근데 얘가 지금 생물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 연구하는 쪽에 의대를 갈 건가? 아니면 근데 그냥 이건 잘 쓴 것 같은데 이거는 뭐가 빠졌냐면 주어가 다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명하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세부 특기 능력 특기 사항의 세특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자신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입학사항관들한테 그래서 주임 교수사정관과 입학사항관들한테 내 서류가 들어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는 자소서가 없어요. 그럼 뭐만 들어가냐? 이것만 생계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중요한 게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생계부에서 자기소개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누가 썼냐? 내가 썼어요. 근데 세특은 누가 쓰냐? 내가 못 써요. 누가 써주냐? 학교 선생님이, 교과목 선생님이 써줘. 이거는 심화 과목에서 과학까지 연구라는 그 과목을 맡으셨던 교과목 선생님이 써준 거예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얘는 지금 리더십도 같이 넣었어요. 다른 조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명하며 단백질 합성 실험과 같은 과제 연구 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더니 적극성이 보이잖아요. 리더십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명했는데 단백질 확성자 같은 과제 연구 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여기 보면 단백질 합성 실험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단백질 합성 실험과 같은 과제 연구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과제 연구가 뭔지가 또 나가 있는 거예요. 주어가 다 나가 있어요. 힌지와 사람의 신체 구조적 유사성 같은 지식을 조원들과 같이 공유하며 과제 연구를 뭘 했는가? 그러니까 힌지와 사람의 신체 구조 같은 유사성을 갖고 얘가 했던 정말 프로젝트의 정확한 내용이 뭔지가 안 나와요. 과제 연구와 연계하여 실험을 수행하면서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물을 통한 힌지 반응 실험이라는 주제로 조원들과 과제 연구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과제를 어떤 의미에서 얘가 뭐 힌지를 한다 그러면 얘가 법의학자가 되는 게 제 이제 학생 중에서는 법의학자가 꾸민 학생이 있어서 얘를 이제 생계부로 성장시켜서 의대를 보내는데 법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의 암울한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해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사람을 해부할 수는 없으니까 힌지를 갖고 해부를 해요. 학과목 시간에 들어가서. 그랬을 때 힌지 하나를 해부를 해도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얘가 뭐를 알고 싶어서 신주를 해부했다는 정확한 이 아이의 목표가 이 생계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계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또 의대도 붙었다고 하니까 잘 써진 생계부 같지만, 그리고 이거는 8학군에 있는 학교의 생계부거든요. 그래서 과제, 과학 연구를 보면 이미 우리는 입학사관들은 브라인드 처리를 한다지만 경험이 많은 입학사관들은 1년에 수천, 수만 건의 생계부를 보기 때문에 이 생계부 과목만 봐도 이미 지금 어느 학교인지 사실은 알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하우 때문에. 이 생계부는 꽤 학교에서 밀어주려고 했던 생계부지만 뭐가 빠졌냐. 정확한 목표와 목적과 프로젝트의 기획과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얘가 성취하고 이어가는 과정이 더 조목조목 써졌어야 더 좋은 데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생계부예요. 이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아이가 있고 실패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진로를 설정한다고 하시지만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실패하는 아이, 성공하는 아이가 있는데, 자, 우선은 지금 고교학점제는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고교학점제는 다 뛰어들었어요. 지금 아까 봤던 그 생계부가 서울권에 있는 2년 전의 생계부예요. 그럼 2년 전에는 더욱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안 됐을 텐데 이미 그 생계부를 보면 고교학점제 생계부가 완전히 똑같이 돼 있어요. 진로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학 과목이. 그건 왜 그러냐? 지금의 수시 생태계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같은 패러다임이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만 세상은 바뀌는데 흥성대학문의 세국정책처럼 아직도 수능 하나만, 물론 우리 아이가 수능에 정말 잘 맞아요. 혼자 공부 잘하고 이렇게 활동해서 찾아가는 것보다 혼자 앉아서 국영수사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아이들은 수능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에 맞지 않는다면 예전 저희 때 같으면 좋은 대학 가거나 내 꿈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방법이 수능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수능 외에 또 다른 수시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대산맥을 지금 길을 가고 있고 점점 수능은 하나의 자격고사처럼 이렇게 쇠퇴화가 되고 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려서 모든 그동안 제가 했던 그 18년 정도의 역사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물론 공부는 중요해요. 제가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이런 학과목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해진 게? 본인의 진로에 대한 정확한 결정부. 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야, 중학교 가서 하지. 야, 그럼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한 2학년, 3학년 때 그때 뭐, 야, 돈 되는 거 뭐 직장 잘, 지금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미 정말 그 아이를 정말 잘 한번 교육시켜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평생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사실상 이미 지금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다 알고, 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진로가 뭐가 됐든 꼭 공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음악을, 그럼 음대를, 성악, 뭐, 우리 아이는 미술을, 뭐가 됐던 진로를 지금에서는 빨리 선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집중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굉장히 성공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물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성악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라서 음악 레슨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정말 찐으로 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알 수 없는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 자의반 타의반에 이끌려서 노래를 했어. 그럼 그 아이는 이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이걸 끝까지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님의 그냥 그걸로 자기가 하는 거면. 이런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정말 찐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뭐 수의학과면 수의학과, 의대면 의대,
뭐 사범대면 사범대 이렇게 정했으면 우선 거기로 가는 길을 잘 선택을 해서 중학교 하나를 이제 아직은 중학교를 요번에 이제 중학교 가는 건 아직 아니죠. 애기가 1년 더 남은 거죠. 그럼 중학교를 선택하실 때도 중요해요. 중학교도 그냥 아무 중학교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진로가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국제중학교나 무조건 특목중이나 무조건 국제중 이런 데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그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것들도 잘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 아이의 어떤 가능성이 그 학교를 통해서 열릴 수 있는 학교들이 있죠. 예체능 쪽이라면 우리 아이가 음악 쪽이라면 예중을 보내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일반 쪽이라도 그 중학교를 분석을 해서 가는 게 아이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돼요. 하물며 중학교도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우리 아이의 대학을 갈 때 우리 아이의 대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18년 동안 해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기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고 특히나 뭐 학교가 되고 이럴 때 또 우리 아이가 이런 쪽으로 매진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어느 한순간에 다른 쪽으로 터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로드맵을 세워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사람들은 입시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나 뭐 이런 거는 문제 푸는 능력만 기르면 되지만 수시는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 아이비리그를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있는 의대를 가겠다고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대학을 못 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걸 하면서 이런 정석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갑자기 진로가 바뀌거나 갑자기 뭔가가 바뀌었을 때 이걸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설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진로만 정해서 되냐? 아니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국제학교 지금 해외고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유학을 아버지 뭐 주재원이 됐던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외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유학을 가도 전 그래요.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도 어디 유학을 가도 이 아이가 돌아올 생각이라면 근데 처음에는 거의 뭐 돌아올 생각이 없으신 그런 마음처럼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8, 90%거든요. 외국에 가도. 그럼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다 달라요. 한국하고. 유학을 가도 돌아올 때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물며 아까 전에 이제 어머님하고 저하고 조금 그게 동감이 됐던 게 저도 저희 아이는 비인가 아무리 뭐 아이비 과정을 한다고 해도 저희 아이는 비인가 국제학교는 안 보낼 거예요. 근데 이 비인가라는 게 검정고시를 봐서 한국에서 한국의 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것 다음에 생계부 대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요게 생계부거든요. 아까 아기 저기 의대관 애기 봤던 이게 생계부인데 그러면 사실 해외고나 이런 비인가 국제학교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생계부가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생계부를 만들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생계부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데 대신에 조건을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해도 대학을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한 이상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전략을 짜고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런 전략 없이 나가버리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아이가 첫째세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교육을 하고 있는 저도 오래전 한 뭐 20년 넘게 교육을 하고 있는 저도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아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건 중요한 게 자기 아이를 잘 아는 엄마, 자기 아이를 잘 아는 부모님이 아이를 성공시키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내가 내 아이를 잘 못 볼 수 있어. 나는 다른 아이는 잘 보는데 유독 내 아이는 내 주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저도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벌써 18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바뀌면서 어머님들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건 태도 이런 게 많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좀 뭐 예전의 어머님들과 지금의 어머님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어머님들은 너무나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전의 부모님들과 비교를 해봐서 그러지 말고 이게 정말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조언이 되는 거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해라. 그 아이를 잘 알아야 학습적인 것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의 태도적인 것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 로드맵도 짜고 우리 아이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선택도 진로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생계부의 어떤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아직은 아니시겠지만 이제 조금 한 몇 년 있다 뛰어들었다.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열정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패하는 어머니 아이 유형은 진로 노드맵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지금 제가 놀라운 게 그 요즘에 입시가 좀 끝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겨울에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입시 카페 같은 데를 들어가 봐요. 이제 카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큰 카페들이 있는데 세상에 지금 이제 기말고사 이제 거의 뭐 끝나고 이런 시즌인데 그 수행평가 아까 진로 선택 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발제 수업인 그 수행평가를 하는데 말은 서울대학교 무슨 과를 가고 싶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막상 이 수행평가를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저를 선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소개시켜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바깥 라운드가 그렇게 되는지 좀 몰랐는데 너무 저는 정말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말은 서울대학교를 대학을 가고 싶다고 애기들이 말을 하는데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건 왜 그러냐? 진로 노드맵이 없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수능으로 밀 거면 수능에 대해서 맞는 아이들은 수능으로 밀어야 돼요. 하지만 수능하고 우리 아이가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아이만의 전략을 세워야 돼요. 뭐 어떤 아이는 어머님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아이가 뭐 로드맵이 의대간 로드맵이 이랬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어머니 그 아이의 로드맵이죠.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그 어머님의 그 아이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보면은 우리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보냈으니까 내가 로드맵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아이만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로드맵이 거기에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디서 이렇게 얄팍하게 말을 해도 묵묵하게 내가 세운 로드맵을 갖고 진짜 묵묵하게 끝까지 가는 아이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조금 하다가 또 이게 좋은가 봐, 뭐 이거 하다가 또 이건 아닌가 봐. 그러면 100% 100점, 100점 다 패배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고요. 정말 우리 아이 지금 중요한 거는 어머님도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폭넓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글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글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수의학과를 가겠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학적인 감수성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것도 많이 탐구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관점을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그렇게 이 아이한테 보여주고 생각하고 꼭 어떤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작가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야? 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한번 물어봐서 그 아이가 자기의 관점과 견해를 갖춰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아까 그 맥락에서 아이비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비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국내에 있는 일반중, 충분히 국내에 있는 일반 고를 진학해서도 충분히 아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갈 수 있어요. 뭐 특목고나 특목중이나 자사고나 이런 데만 가야지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18년을 했기 때문에 전 정확하게 매년 그걸 제가 아이들 같이 보거든요. 자사고나 특목고를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도 내신 30에 비교과 7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0% 따는 게 거기엔 다 1등급끼리 모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일반고 갔으면은 1등급인데
여기선 4등급 죽 쓰고 있는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 1등과 1등끼리 만나서 붙었을 때 우리 애가 찐 1등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는 가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자사고 특목고를 못 갔어. 그래서 여기서 1등급은 해. 근데 컨텐츠가 없어. 그랬을 때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컨텐츠를.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즘에 유튜브나, 저도 이제 유튜브를 안 하다가 그냥 이제 시작을 해서 꽤 작년에 유튜브를 코로나하고 또 맞물려가지고 열심히 찍었어요. 저도 뭐 이미 아니게 찍었는데, 너무 보면 입시를 숫자로만 다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시 결과, 그러니까 몇 등급, 어떻게 퍼센트테이지 따져서 대학 간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이미 다 그 대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조금만 어머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발품을 파시면 그런 숫자에 대한 입결 결과는 다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거는 우리 이제 그 교육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지금은 다 공개가 돼 있어서 굳이 그런 어떤 정시나 이런 어떤 숫자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좀 없다. 왜냐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면. 근데 입시는 숫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위에 얹을 수 있는 생기부의 무한한 내용들과 그 안에 있는 그런 의미들이 얼마나 뚜렷하게 다른 타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냐. 결국은 말하고 읽고 쓰는 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이해하는 아이는 대학에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실패하는 그런 유형들을 종종 봤어요. 요것만, 물론 이제 시간이 이 1시간 내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 한 2, 3분 남았는데 혹시 이제 제 걸 들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듣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 보면 진짜 아까 답한 것처럼 진로 선택하는 게 막 뭐 초등 아니면 중등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뭐 갈 수 있는 곳 이거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입시는 결국은 내가 가진 그런 성적 그런 그 수능 점수 이거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되다 보니 준비는 다 수의학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가는 성적이 돼서 다른 그 학과를 점수에 맞춰서 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 이제 만약에 발생될 수 있다면 정말 그 로드맵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 준비했던 것들이 혹시 좀 이렇게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오늘 그 박사님 강의 듣기 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또 그런 다른 방향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 언제까지는 이제 결정이 돼야지 되는 걸까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학업적인 부분도 같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맡아서 이걸 진행을 할 때는 학업적인 것과 비교과적인 것을 같이 해서 저희는 실패를 없게 만들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우선 비교과적인 어떤 그 전략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내가 어떻게 대충 해야겠다는 전략은 세우는 게 맞고요. 하나 이제 공부는 이거는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대학을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비교과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더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보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래서 오늘은 교과에 대한 건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국영수사과에 대한 플랜도 세울 수 있어요. 플랜도 세우고 이 국영수사과에 대한 플랜에 맞게 성적이 안 떨어지게 관리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맡았을 때 100% 거기에 맞게 대신 나한테 시간은 줘야 된다. 그냥 대입 보기 1년 전에 와서 이미 다 이렇게 망한 생기부를 갖고 와서 이걸 서울대를 보내.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못 맞는 거예요. 그럼 못 맞는 거고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교과와 비교과의 모든 플랜들을 다 넣어서 그거를 관리해서 그렇게 이거를 성장시켜 가는 거지.
이건 뭐 비교과만 이렇고 교과는 따라오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래요. 얼마 전에 학부모님을 하나 만나 뵀는데 그분이 말씀을 아이가 공부를 이제 4등급밖에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후반인데 4등급밖에 아이가 못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의대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이걸 오랜 시간 준비를 하는 이런 저는 그 연구를 했긴 선생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지만 자기가 정말 의대를 갈 수 있다면 하는 방법들이 있다. 지금 이 어머니는 저한테 학부모님은 의대를 가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사실은 4등급이면 일반 대학도 지금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일반 대는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리고 첨부를 하면 사실 우리 아이는 이 의대를 가는 게 꿈인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후반이긴 하지만 2학년 안 됐지만 성적이 안 나와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참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라도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은 질문이 틀리신 게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 아이가 서울권에 있는 4년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생활을 오래 알아보니까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해서 말로만 하시는 어머님이신지 진짜 이 아이와 이 어머니 학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정말 방법을 열심히 찾고 계신 분인지가 보여요. 그러면 저는 말로만 하시는 분은 아무리 좋은 제가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하고 뭐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으세요. 이미 이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제가 사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도움이 안 되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방법을 모르셔서 찾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대책을 그 상황에 맞게 하나씩 다 드리면 그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아이가 안 된다보다는 된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고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뭔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생계부 만들고 서류를 만들 때 그때는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로드맵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우리 아이는 암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하고 희망하고 우리 아이는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같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마음의 어떤 그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두서없이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 대학 가는데 이 다음에 이제 곧 닥치거든요. 저도 아이가 금방 초등학생이었는데 금방 중학생이 되고 금방 고등학생이 돼서 입시할 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시간 오니까 또 오늘 우리 참여해주신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잘 이런 것들을 해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뵙지만 그래서